한국이랑 일본이랑 똑같이 셀러리맨 갈려요, 여러분. 일본이 천국이 아니야. 한국도 천국이 아니야. 둘 다 연락에 갈려, 돈 받고 일하면은. 예. 그런데 잘 갈면은 어느 한쪽은 흑자가 나요. 못 갈면은 적자가 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박간이가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 저희가 이제 일본 뉴스는 거의 다 챙겨보거든요. 예. 뭐 일본에서 이제 종이신문도 저희가 이제 매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추미코 자체도 이제 그 뭐라냐, 항공업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름 추미코도 이제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전이죠. 밤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 또 충격적인 게 나와가지고, 이건 또 이제 이 박간이가 여러분 뭡니까? 레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공중파에서 저런 충격적인 뉴스가, 이거는 또 이제 오상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바로 출동해가지고, 예, 레카를 또 하나 끌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박간이 방에서 자주 얘기하는 일본 기업의 사고방식과 이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업계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오늘 이 주제를 들으시면 조금, 야, 또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 항공업계가 방한하는 이유인데,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일본 이런 뉴스에서도 약간 의도적으로 좀 어려운 업계를 띄워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그 중에 관광 업계를 많이 띄워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취재도 많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일본의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좀 뭐가 좀 저건 약간 PR 냄새가, 광고 냄새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자주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취재를 많이 가고 뉴스도 많이 내보내요. 기본적으로 좋게 전달을 해주시네요. 기본적으로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 항공업계가 방한 이유에서 그 뉴스, 일본에 많이 방송된 뉴스와 일본 신문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가. 일단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 많이 볼 건데, 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자, 대형운 좋고 LCC는 문제 작년 4분기 항공인 실적 K자형 양극화. 무슨 요즘은 다 무조건 앞에 K 붙이는 게 진짜 이게 유행이구나. 유행인가 봐요. 그래도 뭐 기사 막 나오는데, 보면은 대한민국 항공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흑자를 냈다. 어떤 식으로? 그거 화물칸에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객실칸에 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했다. 이야, 역시 대한민국 항공업계 킹왕짱, 이 뉴스만 볼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장사를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반 여객기를 항공편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장점입니다. 이사에 나눈 것처럼 화물사고를 확대해서 흑자를 낸 걸로 추정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대한항공 이런 게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아니, 그러면 한국은 그렇다 쳐도 일본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일단 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뭐냐면은, 아나 사상 최대 5,100억 엔 적자 등만 2021년 3월기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화제 중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NA, 그러니까 전일본 항공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적자가 이번에 어마어마해요. 5조가 넘는 금액 적자입니다, 1년에. 이걸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죠. 한국이 흑자 내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데, 아나멘츠로 사상 최대 적자 내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뉴스가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항공을 합니다 라고 해서 쳐요. 옆 나라에서는 한다고 일본에서 뉴스가 뜹니다. 이렇게 장사한다고. 야, 저 한국 항공사도 힘들게 하네. 그리고 다음 뉴스에 이렇게 쳐요. 반면 일본은 이런 식으로 적자입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위기감을 가져야 되잖아.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은 옆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일본 항공도 못하더라도 화물 뭐 그런 거 못하더라도, 야, 그래도 적자폭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천하에 나름 그 규모도 있는 일본 아나 항공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반감을 가지면 하잖아요. 솔까말. 이게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도 한국 뉴스 아까 한국 항공업 뉴스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아마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네. 이게 일본의 항공사 얘기할 때 의뢰 나오는 게 과거의 잘의 경영 파탄입니다. 그때 잘이 어찌 보면 일본 국민들 세금으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항공업계를 바라볼 때 이번에 이런 뉴스 뜨잖아요. 뭐 사상체 적자 이러면은, 야, 이거 또 이러면은 세금 갈아 넣겠네, 보나마나 뻔하네, 공적자금 투여해가지고 일본에서 또 한번 쟤들 한번 살아내게 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거 뭐냐 민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인프라니까 항공업도. 예. 이게 없어지면은 뭐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일본에서 해외 나갈 때 아마 현대 일본 국내선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유지를 해야지 일본 국내 교통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돈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았어.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적재할까? 그래도 뭐 대한민국 옆에 그 화물칸 실어서 하는 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좀 뭔가 다르게 직원을 갈든 뭘 하든 흑자는 안 되더라도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대한민국도 5조 적자는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 일단 아나가 어떤 식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 10월 달에 나오고 있어요. 아나 3,500명 감축 그룹에서 2022년도까지. 회사에서 이제 딱 그 회계 지표가 딱 펴겠지.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았구만. 너는 책상을 빼거라. 일단 이걸 한번 딱 쳐주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간단하거든.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채용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전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장부를 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절약을 한단 말이잖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나, 부업 확대의 업계와 고용 계약 가능.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일본 기업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막 정부가 그거 일본 기업들 자기 사원들 그거 부업 규제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부업 좀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졌습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내고 얘 고용하고 있는데 얘는 우리 회사가 돈 내는 만큼만 일해야지 다른데 그 회사 일한 여력을 부업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힘 소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내 규칙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부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기업도 힘들잖아. 근데 돈을 많이 못 줘. 지금까지. 그러면 알았어. 너 부업 좀 해봐라 한번. 이 시국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좀 많이 그게 완화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이 아나 같은 경우에서도 부업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는 뭐 다른 그냥 여객을 항공 화물로 돌리냐 그런 거 없어요. 여객은 여객 운송만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운행을 안 해. 얘는 놀아야 돼. 그러면은 승무원부터 해가지고 지상직 직원들이 놀아야 돼요. 근데 이걸 놀기만 하면 뭐해?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 양판점에 양판하는 기업, 관련 기업에 아니면 콜센터 직원, 다른 기업의 콜센터 직원으로 돌리던지 해서 이걸 돌립니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일명 잡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돈이 없어요. 노는 친구에게 돈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콜센터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콜센터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콜센터 회사에서 대충 우리 항공회사 대신에 돈 줄 거 아니야. 그게 네 월급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레스토랑 있잖아. 비행기에서 그 음식 나눠주니까 관련되니까 레스토랑에 어찌 보면 이제 파견 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홀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파견을 내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콜센터도 이제 자주 이제 픽업이 되는데 콜센터 가면 이제 전화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예를 들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타면은 진상 고객도 있을 거 아니야. 비행기 타면은 그런 고객도 응대하는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가더라도 그걸 스킬을 어찌 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TV에도 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아냐면 이런 기사뿐만이 아니라 TV에서 실제로 취재하러 이걸 TV에서 자주 내요, 여러분. 일본에서.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는 승무원분들 모습. 그것만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최근에 나온 뉴스가 대박인 거예요. 뭐냐면은 WBS 니케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 일본 경제신문사에 관련 있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기업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 특집이 나온 거야. 밀착 취재해가지고. 월드 비즈니스 세틀라이트 WBS 1월 11일 방송에서 아나 직원의 파견 수용 모습이 방송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항공사에서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데 그 항공사 직원을 쓴 그 기업에서 홍보 차원에 쓴 거예요. 이게 어떤 기업일까? 그림만 보면은 모르겠죠. 촬영의 한 모습. 그냥 사무실인데? 와카야마 귤 회사? 귤 회사. 설마. 과수원입니다. 귤 따기. 그 다음에 귤 까기를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아나. 이 직원들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방송에 낸 거예요. 이제 이걸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왔을 때 이제 취재를 하는 거야,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평소 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리고 아직 귤 공장이 한 달이 지났어.
그 같이 귤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랑 이제 얼싸안고 이제 우는 거야.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귤 까느라 고생했어. 그래도 한 달이 지났는데 울면서 이제 그래서 TV에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귤 깐 그 경험을 비로소 해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제 회사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감동 실화 같은 느낌으로 어. 만들었네 TV가. 어.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다 뉴스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이렇게 귤 까는 직원 그걸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뭔가 감동 실화 같은 느낌으로 만드니까 뭔가 이상해요. 미담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랑 같냐면은 저번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박한혜가 일본의 이제 자동차 고속도로 얘기할 때 고속도로에 정체됐는데 정체된 고속도로 그 관리 문제, 뭐 돈을 그렇게 받아먹는데 관리 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정체됐을 때 과자를 나눠주던 아저씨의 미담이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거랑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의 본질을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기업 경영진이 코스트 다운도 물론 중요합니다. 경영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고용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기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무슨 경영하는 사람이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문제점이 하나인데 이런 걸 고치면은 일본이 아마 달라지겠지만 이걸 안 고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담을 이제 만들어 가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경영 쪽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좀 많이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론은 항공사 얘기할 때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니까 응원해야지. 그런 이미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가는데 이게 이번뿐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코로나 초기 때 밑밥을 좀 깔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나의 직원이 페이스 가드를 이제 만든다. 이게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뭐 승무 아니면 항공 스태프들이 이건 이제 얼굴에 페이스 가드라면 이런 뭐냐면은 이거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고객들 접대할 때 비말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린 사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일이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 쳐가지고. 상당히 당시 화제였어요. 일본에서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의실에 카메라가 미디어가 있구나. 미디어가 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다는데 지상 직원들이. 그지? 야, 이 코로나 시국에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저렇게 경영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밑에 고용돼 있는 그 친구들끼리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야, 대처를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을 넘기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이어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귤까지 깔아가는 거예요. 귤까지 깔아가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해? 고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 목을 자르고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돼? 적자잖아요. 분명히 양쪽 기업 다 직원을 갈아요. 직원을 이렇게 막 가는데 어느 한쪽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면 그렇죠. 기업의 경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뭐 어찌 보면 돈이 많다 보니까 애나 찍어내가지고 국채 발행, 애나 찍어내 돈 발행해가지고 지원금 주는 게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방만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자체의 이제 경영적인 수완이 상당히 이제 이번에 많이 미천이 드러난 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아나잘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과거에는 전자기업들 중에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변혁 잘했잖아. 소니 이제 다시 잘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기업 히타치라고 해서 V자 해가지고 다시 부활한 기업도 있어요. 일본도 잘 나가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잘 나가지 못하는 쇠락을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경영적 수완에 거기서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그걸 밑에 친구들에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똑같이 셀러리맨 갈려요, 여러분. 일본이 천국이 아니야. 한국도 천국이 아니야. 둘 다 연락에 갈려, 돈 받고 일하면은. 예. 그런데 잘 갈면은 어느 한쪽은 흑자가 나요. 못 갈면은 적자가 나요. 기업 경영진들도 우리 그지? 종업원들을 어떤 식으로 갈아볼까? 일본 항공기가 방한 이유 그렇죠. 경영진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 엄한데 직원 보내가지고 인력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감동받는 직원도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보여? 저거를 좀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은 여러분 아까 이 기사랑 연동되잖아요. 3,500원 감축하고 나서 보낸대잖아. 알아서 나가란 말로 들리기도 하잖아. 대충 회사가 너를 어떻게 본지 알겠지? 알아서 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게 사람들마다 느끼기에는. 누구는 감동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나는 원래 이 일을 하려고 이 회사 온 게 아닌데 나를 왜 일로 보내지? 내 자리 없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회사 경영의 문제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밑에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을 위해서 미담까지 만들어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있다는 게 상당히 씁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일본에서 먹히거든. 코로나 시기 있고 나면 저런 아름다운 직원이 있는 항공사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천적인 거를 좀 이제 바꿔나가면은 좋은데, 그게 바뀌면은, 그런 기업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위기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경영진에 대한 이 위기감이라든지 뭐 윗사람들에 대한 위기감 있잖아요. 이거를 예전에 일본 항공이 한번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거 이후로도 그렇게 안 느껴요.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항공사는 인프라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일본은 국가에서 돈 풀어가지고 우리를 지탱해 줄 거야. 그러니까 굳이 뻘짓하지 않더라도 굳이 다른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 메이킹만 잘 만들어두면은 나라에서 돈 줄 거니까 부유하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겠죠.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이 없이 쇠퇴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단면 중에 하나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요시. 코로나라서 어려운 관광산업, 저런 항공산업 누가 보더라도 어렵거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은 이 이후에 뭐 매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 거의 의문점을 안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영진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현장에 사람들만 갈려나가가지고 회사를 지탱해야 되는, 상당히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근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뉴스라든지 일본 미디어에서 저걸 이제 미담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이거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 중에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기업들이 괜히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게 아니다. 왜 쇠퇴하는 데 이유가 있다. 그 쇠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무마시키느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같은 노동력을 가는데 누구는 적자고 누구는 흑자가 나와. 똑같이 종업원들 가는데 코로나 시국에. 어디서 차이가 나? 수뇌부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은 맞아요. 선진국은 맞는데 그 안에 기업들이 많이 쇠퇴를 하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경영 때문에 그래.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일본 기업이 옛날보다 내려오게 된 거예요. 버블이 붕괴돼서 일본 기업들이 옛날만큼 힘을 못 써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을 쳐. 나는 이 시험을 쳐서 합격 못하면은 나는 인생이 끝나. 근데 나는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차이가 다르잖아. 공부하는 친구들의. 배수의 진을 치고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수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어차피 나는 뭐 여기 안 되면은 또 누가 나를 지원해 줄 건데 난 이번 떨어져도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하는 마인드.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싸웠을 때, 같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몇 기업들 일본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이제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일본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의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의 지위가 예전 같지가 않아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